1919년 3월 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염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그해 3월 대구도 아주 우렁찼습니다. 을사년 3월 시민의 품격에서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 손님 만나볼까요? 대구 경북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계명대학 사학과 명예교수 이윤갑입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계시는 분은 그 찻샘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시지고등학교 역사교사 차경호입니다. 제가 초임교사 시절에 이윤갑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모임에 들어가서 몇 년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 지식, 그리고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이후에 제가 교사 생활을 하는데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선생님과 네. 함께하는 오늘 역사 공부. 저희도 제대로 된 또 역사를 오늘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현 3월로 가보시죠. 오늘 주제가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인데 다들 비슷비슷한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태극기 당연히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유관순, 예, 예. 그다음에 탑골공원. 탑골공원 네. 장소. 그만큼 좀 굵직한 기억으로 다들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유관수님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누나시죠. 이봉창 열사, 예. 안중근 의사, 의사. 이렇게 배웠지만 유관수님은 무조건 누나. 저도 50살 먹었지만 그래도 유관수는 누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나가 열사가 되기까지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갓 입학했는데 만세 운동을 하고 또 그 고초를 겪기까지의 그 역사가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병합을 당하잖아요, 강제로. 예, 예. 근데 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3.1 운동하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뭐 가장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하나의 역사적 기원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919년에 하필이면 3.1 운동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 3.1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성전국들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1918년 1월 달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 민족 자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 민족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 윌슨 대통령의 이제 특사가 중국을 옵니다. 이 크레인이라는 특사가 그 상해에 모여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해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급히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종전 회담이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게 소위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식민지 민족들이 대표를 보내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강대국을 상대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청원하려고 하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장이 조선민족 전체, 한국민족 전체의 그 주장이다. 또 요구다. 모두가 독립을 원한다.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알릴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독립선언을 그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소위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선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이건 대외적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명확하게 과시하는 거다. 확고하게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바빠졌겠어요. 이분들이 급히 만든 그 단체 이름이 신한청년단 혹은 신한청년당이라고 불러요. 상해가 그 당시 국제 정치 무대의 굉장히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 정세 변화 흐름에 아주 그 민감하게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일본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일본에도 그 대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 시베리아, 간도 이 지역에도 우리 민족이 많이 그 이주해 있으니까 그쪽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국내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기간이니까 네. 어떤 정치 결사도 사회 결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직화가 가능했던 게 종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절호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실제 독립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세선언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그 독립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3.1 운동을 우리가 민중들이 펼쳤고, 그 3.1 운동 이후에 그 사회적 분위기나 또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3.1 운동에서 제대로 일단 보여주기는 했잖아요. 그죠? 일제의 원했던 대로. 반응이라든지. 상하이나 그 일본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다는 소식이 국내로 전해졌고요.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이게 입소문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러는 뭐 방송이 없던 시절이면 소식이 늦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끼리의 모임이라는 게 몇 단계만 거치면 전부 다 연결되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장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단 통치 동안 10년간 굉장한 울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배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탁 터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 곧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네. 고종이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그때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설이 상당히 파다하게 퍼졌고, 고종의 장례일이 3월 3일입니다. 전국에서 유림 대표들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복을 하고 백근을 서고 2월 말에. 2월 말이죠. 참. 그렇게 되니까 그 와중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고, 그걸 거기에 왔던 유림들이 다 본 거죠. 보고는 다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이게 그만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소식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대구까지 것이고. 닿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38 만세 대구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당시 영호남을 아우르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대구에 좀 집결을 해서 여기서 만세 운동을 하자는 그런 모임이 사실은 2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8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신한청년당에서 상해에서 그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표를 일본에도 보내고 유학생들이 많은 국내에도 보냈는데,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먼저 합니다. 이제 김마리아라는 그 대표가 일본 28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2월 14일) 날 대구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당시에 개성학교 교사였던 백남채 선생님을 만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동향이 이렇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구의 기독교 교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같이 동참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3.1 독립선언을 추진하고 있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을 대구에 보냅니다. 그분이 기갑성이라는 분이에요. 남성정교회의 한국인 목사 이만진 목사를 만나요.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이만진 목사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볼 때 지금 그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시시각각으로 대구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서울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3월 3일 날, 그러니까 고종 장례식 날입니다. 그날 이갑성이 다시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독립선언서 200매를 지참을 시켜 가지고 이만진 목사를 찾아오게. 그래서 이만진 목사가 대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빠르게 준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전달을 받다 보니까 그쪽 소식에 빠르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 일제가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훨씬 자유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최우선 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도 그래서 종교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또 학교, 교사, 학생들이 또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네요. 네. 제가 오프닝 멘트가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염원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네. 어떻게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축약을 해서 나라를 잃었으니까 울분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어떤 시스템적인 것, 조직적인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그 역사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겹쳐져야지만 어떤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상해부터 일본 또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